1972년 겨울 서울 종로의 한 골목길.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11살 소녀는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소년의 작은 외침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인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철수는 학교가 끝나면 신문 배달을, 주말에는 구두 닦기를 하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 철수는 신문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었고 저금통에 모은 돈으로 작은 케이크라도 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신문을 배달하며 한 고급 양옥집 앞을 지나는데 대문 앞에 놓인 우유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유병 주변에 죽은 쥐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고 우유병의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쥐가 우유를 먹고 죽은 건가? 아이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철수는 망설임 없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계세요? 우유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제발 우유 드시지 마세요. 마침내 대문이 열렸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동방그룹의 박영준 회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꼬마야?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기, 우유병 옆에 쥐가 죽어 있어요. 우유가 이상한 것 같아요. 박 회장은 처음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우유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라. 경찰을 불러야겠어. 그날 오후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유에는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독을 탄 것이었습니다. 만약 박 회장이 그 우유를 마셨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박 회장은 철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이름이 뭐니? 김철수입니다. 철수야,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아저씨가 뭐든 해줄게.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저도 가봐야 해요. 그리고 철수는 다시 신문 배달을 하러 떠났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철수의 집에 박 회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비서와 함께 나타난 고급 승용차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낡은 단칸방 앞에 선 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방그룹 박영준입니다. 이 아이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때 그 일이. 저희 철수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이불, 깨진 창문, 갈라진 벽. 그리고 한쪽 구석 책상 위에는 철수의 공부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철수야, 너 공부 계속하고 싶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떨어뜨렸습니다. 하고 싶지만 어머니가 힘드시니까요. 내년부터는 공장에 들어가려고요. 박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의 학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학까지 모두요.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도 철수 같은 아이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전쟁고아였습니다. 부산 피란민촌에서 구걸하며 살았죠. 그때 한 분이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공장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철수를 보는 순간 그때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저를 도와주신 그분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건 베푸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받은 빚을 갚는 겁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박
박 회장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철수야. 네, 회장님.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또 다른 철수를 도와주렴. 선의는 돌고 도는 거란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렴. 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희망에 대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철수야. 네, 회장님.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또 다른 철수를 도와주렴. 선의는 돌고 도는 거란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렴. 철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시절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희망에 대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에 대해. 그날 이후 철수는 박 회장의 후원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신문 배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건 기회예요. 제가 스스로 노력해야죠. 철수는 밤낮으로 공부했고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철수는 박 회장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어떤 특혜도 받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철수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철수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자네가 받은 선의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게. 지금 철수는 해마다 100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기회를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눠주세요. 한 소년의 작은 외침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 생명은 다시 수많은 생명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람에게 전해질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